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 적 있으셨나요? 방금 전에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요? 혹시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 진단받기 약 6년 전부터 이미 뇌 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창고 헤마라는 부분이 정상보다 4배에서 5배나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UCLA 뇌건강연구센터에서 8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단 3분 간단한 노운동만 했을 뿐인데요. 뇌로 가는 피의 양이 19%에서 22%까지 늘어났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도 평균 15%나 좋아졌고요. 즉 깜빡하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든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운동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5가지 운동은 침대 옆에서도 할 수 있고 TV 보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따라하기만 해도 뇌가 젊어진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과학적으로 그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지난 20년 넘게 수천 분의 환자분들 뇌 사진을 직접 봐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70대도 계셨고요. 60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요즘은 50대, 심지어 40대 분들 뇌에서도 이상 신호가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5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늘 사람들 만나고 숫자 다루고 계약서 검토하시던 분인데요. 어느 날부터 고객 이름이 잘 안 떠올라서 당황하셨대요. 중요한 서류의 사인도 엉뚱한 곳에 하시고요. MRI를 찍어봤더니 뇌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록이 치매입니다.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제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매를 막는 비밀은 약이 아니라 뇌를 자주 깨우는 습관 속에 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환자분들께 약 처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효과 있는 운동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을 움직일 때, 혀를 움직일 때, 목 근육을 풀어줄 때 실제로 뇌로 가는 피가 늘어나는 걸 수백 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 좋고 가장 쉬운 방법 5가지만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치매 오기 6년 전 전조 증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요즘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어제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도 가물가물하고요. 그런데 30년 전 결혼식 날은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치매 오기 6년 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최근 일은 자꾸 있는데 오래된 기억은 선명한 거예요. 이걸 의학 용어로 사건 기억 장애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 저장 창고에 새 물건을 넣는 기능부터 먼저 고장 나는 겁니다.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는 겉보기엔 멀쩡하고 일상생활도 가능하지만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2번째 신호는 무언가 하려고 했는데 자꾸 까먹습니다. 불 끄고 나와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방문 나서니까 깜빡하는 거예요. 리모컨 어디 뒀는지 안경 어디 뒀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찾게 되고요. 이건 뇌의 실행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회로가 느려지고 있는 거죠. 3번째,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말 하시나요? 아버지 그 얘기 아까도 하셨어요. 본인은 처음 하는 얘기인데 이미 한 얘기라고 하면 당황스럽죠. 또 말하려는 단어가 잘 안 떠올라서 그거 있잖아 저기 이렇게 대명사로만 말하게 되고요. 이건 언어 중추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 변화를 본인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죠. 이런 게 반복되면 이미 뇌의 전두엽과 해마가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4번째, 길 감각이 떨어지고 방향을 잃습니다. 평소 다니던 동네 골목인데 어느 순간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지 하고 멈칫하신 적 있으세요? 주차장에서 차를 어디 세웠는지 한참 헤매신 적은요? 이건 뇌의 공간 감각, 방향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실제 MRI에서도 이런 환자들의 뇌는
후두 옆 두정엽 부위 혈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번째, 계산이 서툴러집니다. 시장에서 거스름 돈 받을 때 헷갈리거나 TV 리모컨 버튼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고요. 예전엔 쉽게 하던 일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계산 능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의 앞쪽 부분, 전두엽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번째,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무섭고 또 안타까운 건 감정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좋아하던 드라마도 시들하고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요. 전화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고만 싶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기력이 아닙니다. 뇌의 의욕 회로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예요. 무감동이라는 초기 치매 증상 중 하나로 정신적 피로감이 뇌의 의욕 회로를 차단하면서 나타납니다. 7번째, 성격이 변하셨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평소엔 안 그러셨는데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시거나 식욕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분이 약해진 거예요. 자, 이 7가지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바로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뇌를 깨우기 시작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70대가 아니라 50대, 심지어 40대에서도 치매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 중 9%가 65세 미만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하예요. 한국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50대에서 64세 사이 조기 치매 환자가 최근 5년 새 37%나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 이 4가지가 젊은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하루 단 10분 이하의 가벼운 신체 활동만으로도 뇌의 기억 창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25%나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운동 딱 3분이면 됩니다. 약도 필요 없고요.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초록이 치매를 특히 조심하셔야 할까요? 첫째,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하루 6시간도 안 주무시면 뇌 속에 쓰레기 단백질이 쌓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라는 건데요. 이게 뇌세포를 공격해서 기억 회로를 망가뜨려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잠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나왔습니다. 둘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 3가지는 뇌로 가는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죠. 서울대병원 치매센터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치매 위험이 2.3배, 당뇨 환자는 1.8배, 고지혈증 환자는 1.6배 높습니다. 셋째, 라면, 과자, 빵 같은 가공식품 자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음식엔 트랜스 지방이 많아요. 이게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뇌로 가는 피를 30% 이상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주일에 150분도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45%나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루 20분만 걸어도 뇌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5째,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긴 분들입니다. 외로움은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사람이 치매 발병률이 1.5배 높다고 나왔어요. 사람과 대화하고 웃는 시간이 뇌 건강의 백신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피가 돌지 않는 뇌, 쉬지 못하는 뇌, 고립된 뇌에서 치매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운동만 실천하셔도 뇌로 가는 피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실제로 MRI 사진으로 확인한 환자분들이 여럿 계세요. 8주 만에 뇌 혈류가 20% 이상 늘어난 사례도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하루 단 3분. 8주 동안만 꾸준히 이 운동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MRI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뇌로 가는 피의 양이
평균 19%에서 22%까지 늘어났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도 15%나 좋아졌고요. 이건 UCLA 뇌연구소에서 2020년에 발표한 공식 연구 결과입니다.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냥 내 손으로 내 뇌를 깨우는 운동이에요. 이 첫 번째는 뇌신경체조, 파카라 발음과 혀 운동입니다. 여러분, 입과 혀를 움직이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뇌세포의 30% 이상이 입, 혀, 얼굴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혀만 움직여도 뇌가 깨어나요. 하버드 의대와 일본 국립노화연구소가 함께 연구했는데요. 혀 운동만으로도 뇌 앞쪽 부분으로 가는 피가 늘어났습니다. 단어 회상 능력도 좋아졌고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자, 이제 따라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파 하고 소리 내세요. 입술을 단단히 붙였다가 터트리듯이 파. 네, 좋아요. 10번 해볼게요. 하나 파, 둘 파, 셋 파. 이렇게 10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카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목 안쪽에서 공기를 밀어내듯이 카, 기침하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카 하시는 거예요. 10번 해주세요. 마지막은 라입니다. 혀끝을 윗 잇몸 뒤쪽에 톡 붙이면서 라. 치아가 아니라 잇몸 뒤쪽에 혀끝이 닿도록 하세요. 이것도 10번 해주시고요. 이제 이 세 개를 연속으로 해볼게요. 파, 카, 라, 파, 카, 라, 파, 카, 라.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느리게 해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중엔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하게 가볼게요. 파, 카, 라, 카, 파. 이렇게 거꾸로 말해보세요. 이것도 10번 해주시고요. 또는 1파, 2카, 3라, 4파, 5카, 6라 이렇게 숫자랑 섞어서 12까지 말해보세요. 헷갈리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헷갈릴수록 뇌가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느리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실수 없이 끝까지 해보세요. TV 볼 때, 설거지할 때, 양치하기 전에 거울 보면서 하셔도 좋아요. 소리까지 크게 내시면 효과는 2배입니다.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치매가 늦게 온다는 말,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번엔 혀 운동입니다. 첫째, 혀로 볼 밀기입니다. 이번엔 입을 다물고요. 혀 끝으로 왼쪽 볼을 둥글게 최대한 밀어주세요. 2초 유지하고요.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이번엔 오른쪽 볼을 밀어주세요. 2초 유지 후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좌우 각각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혀가 움직이면 뇌가 반응해요. 둘째, 혀로 숫자 그리기입니다. 입을 다문 채로 혀 끝으로 입 안에서 원을 그려보세요. 크게 5번 그리시고요. 이번엔 숫자 8을 그려보세요. 느리게 정확하게 5번 그리시면 됩니다. 턱은 고정하시고요. 입 주변 근육은 힘을 빼세요. 혀만 움직이는 겁니다. 셋째, 혀끝 터치입니다. 입을 살짝 벌리시고요. 혀끝으로 윗 잇몸 뒤를 톡, 앞니 뒤를 톡, 아랫 잇몸 뒤를 톡, 왼쪽, 오른쪽, 앞, 아래 순서로 돌면서 10번 해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빨리 하다 보면 혀에 쥐가 날 수도 있어요. 숨은 코로 쉬시고요. 힘들 때만 입으로 가볍게 쉬세요. 두 번째 초간단 운동은 손 자극 운동인 손가락 교차와 손뼉치기입니다. 여러분, 손은 밖으로 나온 뇌라고 부릅니다. 뇌세포의 3분의 1이 손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어요. 손을 복잡하게 움직일수록 뇌가 깨어납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손 자극 운동을 하루 5분씩 4주 동안 한 그룹은 작업 기억력이 23%나 좋아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볼게요. 첫째, 손가락 끝 맞대기입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양쪽 엄지와 검지를 서로 톡 맞춰보세요. 그 다음은 엄지와 중지, 톡, 다음은 약지, 톡,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 톡. 좋아요. 이제 다시 거꾸로 갑니다. 새끼손가락 톡, 약지, 톡, 중지, 톡, 검지, 톡. 이걸 리듬으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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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양손이 같이 움직여도 좋고요. 한 손씩 번갈아 해도 됩니다. 느리게, 그러나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10번 반복해 주세요. 둘째, 손바닥과 손등 번갈아 치기입니다. 이번엔 손을 가슴 위치에서 앞으로 뻗어 손뼉을 한번 치세요. 탁. 그 다음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끼리 가볍게 탁. 다시 손바닥끼리 탁. 다시 손등끼리 탁. 좋아요. 이제 리듬을 타볼게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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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 손등, 손바닥, 손등. 이 동작이 단순해 보여도
뇌의 좌우 반구를 동시에 연결하는 놀라운 운동입니다. 20번 반복해 주세요. 셋째, 손가락 교차하기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왼손은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잡고요.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를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동시에 교차해요. 왼손은 엄지 약지, 오른손은 엄지 중지. 다시 동시에 바꾸세요. 왼손은 엄지 중지, 오른손은 엄지 약지. 헷갈리실 거예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뇌가 혼란을 느낄 때 새로운 신경 회로가 생겨나는 순간이에요. 처음엔 손이 엉켜도 괜찮아요. 리듬만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바꿔서 10번 반복해 주세요. 처음엔 느리게, 익숙해지면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 변화 자체가 바로 뇌의 성장입니다. 양치할 때 한 손씩 연습하셔도 좋고요. TV 볼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여도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뇌를 매일 자극합니다. 초간단 운동 3번째는 빠르게 걷기입니다. 걷는 게 운동이 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걷기는 뇌를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하루 30분만 빠르게 걸어도 기억을 저장하는 뇌 부분, 즉 해마의 크기가 2% 증가합니다. 뇌로 가는 피도 25%나 늘어나고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핵심은 숨이 약간 찰 정도입니다.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예요. 문장 2-3개는 이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엔 숨을 한번 고르게 되는 정도죠. 쉽게 말하면 평소보다 보폭을 한두 칸 넓게 하시고요. 팔은 어깨 높이까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몸이 앞으로 부드럽게 굴러가는 느낌이 나면 적당한 속도입니다. 발자국으로 확인해 볼까요? 10초 동안 발을 몇 번 디뎠는지 세어보세요. 양발을 합쳐서 17번에서 19번 정도 찍히면 딱 좋은 속도입니다. 처음 3분은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 20분에서 30분 동안 빠르게 걷고요. 마지막 3분은 다시 속도를 줄이면서 마무리하세요. 혹시 가슴이 아프거나 어지러우시면 바로 멈추시고요. 숨이 너무 가빠서 말이 이어지지 않으면 속도를 줄이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 첫 주에서 둘째 주는 20분 이내로 하시고요. 그 후에 조금씩 늘려가세요.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세요. 3층 높이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고요. 한 정거장은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걷는 속도가 곧 뇌의 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빠르게 걷는 사람의 뇌 나이는 평균 10년 이상 젊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 당장 신발끈 묶으시고 밖에 나가보세요. 오늘부터 하루 30분 빠르게 걸어보시는 겁니다. 4번째는 목 두피 마사지로 뇌 혈류순환 자극하기입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뇌로 가는 피가 막힙니다. 특히 귀 뒤쪽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승모근, 그리고 머리 뒤쪽 깊은 곳의 후두하근은 뇌로 피를 올려보내는 통로 바로 옆에 있어요. 이 근육을 풀어주면 뇌로 가는 피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는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함께 해볼게요. 앉아서 해도 좋고요.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우선 목 옆선 쓸어내리기부터 시작하세요. 양손을 귀 뒤쪽, 목 옆면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귀 뒤에 손가락 2개가 닿는 자리,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귀 뒤에서 가슴 윗부분 방향으로 손날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아래로 쓸어내리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 따뜻한 압력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 둘, 내린다. 하나, 둘, 내린다. 이 리듬으로 10번에서 15번 천천히 반복하세요. 목 옆이 뻐근하거나 약간 아픈 부위가 있으시죠? 거기가 바로 피가 막힌 곳입니다. 그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2초에서 3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떼세요. 너무 강하게 누르시면 오히려 근육이 경직되니까 기분 좋은 통증 정도로만 하세요. 그 다음 어깨 위 승모근 눌러 풀기입니다. 이제 손을 어깨 위로 넘기세요.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분, 딱딱하게 솟은 근육이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승모근입니다. 손바닥 전체로 어깨 위를 감싸듯 잡고요. 천천히 눌렀다가 손끝 방향으로 쓸어내리세요. 5초 누르고 5초에 걸쳐 내려오세요. 이 동작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이 리듬으로 천천히 반복하시면 피가 머리에서 심장으로 잘 빠져나가면서 순환이 열립니다. 셋째, 두피 전체를 톡톡 두드리기입니다.
이제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머리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손톱이 아니라 손끝 살 부분으로 하세요.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머리 뒤통수, 귀 위쪽, 그리고 앞머리 방향까지 톡톡톡 리듬감 있게 두드리세요. 각 부위당 10초에서 15초씩 전체 1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느낌이 좋은 곳은 원을 그리듯 가볍게 문질러도 좋아요. 특히 머리 뒤쪽 아래 후두부는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지나가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더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릴렉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으로 머리 전체를 감싸서 정수리에서 양쪽으로 쓸어내리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내쉴 때 손의 힘을 풀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하고 내쉴 때 머리 안쪽에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이 동작을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샤워 후나 잠자기 전에 1분에서 2분만 투자하세요. 두피를 누를 때 약간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게 바로 피가 막혀 있는 포인트입니다. 두피 마사지는 단순히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뇌로 가는 산소량이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초간단 운동 마지막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마지막은 균형 잡기 운동이에요. 이건 단순한 다리 운동이 아니라 뇌의 좌우 반골을 동시에 깨우는 운동이에요.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손해와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죠.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한 발 서기 테스트에서 10초 이상 버티지 못한 사람은 3년 내에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안전을 위해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시작하세요. 한쪽 발을 들어서 10초에서 30초 유지해 보세요. 처음엔 5초만 버텨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왼발로 10초, 오른발로 10초. 하루에 3번만 반복하세요. 익숙해지시면 이번엔 눈을 감고 도전해 보세요. 단,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뒤에 소파나 침대가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익숙해지시면 양치할 때 한 발로 서보세요. 요리할 때도 한 발로 서보세요. TV 볼 때도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전두엽을 매일 자극합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 순간 뇌의 모든 부분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린다는 건 지금 뇌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조금씩 버티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뇌가 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파, 카, 라 발음 운동 10회씩 3세트 하기. 둘째, 손가락 교차 운동 2세트 하기. 셋째, 빠르게 20분 걷기. 넷째, 목과 두피 마사지 2분. 다섯째, 한 발 서기 양쪽 10초씩 하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자극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소량 다빈도 원칙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뇌는 100세에도 성장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80대 어르신도 꾸준히 운동하시니까 기억력이 다시 좋아지시더라고요. 오늘부터 단 3분이라도 뇌를 깨워주세요. 파, 카, 라를 소리 내보세요. 손끝을 움직이시고 빠르게 걷고 목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한 발로 서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세포에 불을 켜고 뇌로 가는 피의 길을 다시 열어줍니다. 저는 오늘 밤에도 파카라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에 기억지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치매 걱정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세포를 30% 더 활성화시키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도 켜주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말년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